이 와중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 2달 만에 SNS에 공식 행보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밝힌 건데 그럼 이제 책이 나오는 건가요? 책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장 소장님? 아니 그 비상계엄 전후 뭐 탄핵 전후 뭐 그리고 본인의 뭐 법무부 장관 시절 이런 얘기들이 좀 주로 위주가 될 것 같다라는 건데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챕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은 이제 확인 못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대선 준비용 출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순히 그냥 과거 회고용 그것만 갖고 그래 출판 잘했네. 야 이거 관심 있네. 야 무슨 일 있었냐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사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한동훈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문화, 국방 이 분야에 한동훈의 생각과 판단, 정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까지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것까지는 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 그룹도 있어야 되고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거 회고용 윤석열 이랬어요 뭐 고자질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관심을 이끌어가지고 정치권에 대비하는 디딤돌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북 콘서트도 이제 다니면서 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거리에서 물리력을 동원하는 분들은 분노에 차 있잖아요. 출판기님이 한다 그러면 또 거기 가가지고 나 한장판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폭력적인 사태 벌어질 수 있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는 순간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윤석열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한동훈이 뭐 김종혁 전 최고도 얘기하고 최후 변론하고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최후 변론하고 윤석열 선고 나오기 그 중간쯤에 이제 나오겠죠. 그게 이제 열흘이나 뭐 2주 막 길면 2주 딱 요 정도에 이제 등판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거는 저는 뭐 이제 한동훈 개인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말씀하셨다시피 북 콘서트를 할 수 있지만 꼭 북 콘서트 안 하더라도 예약 판매하고 예약 판매 1위 오르고 이를테면 위드 훈이가 제가 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예고인데 한 5권씩 사자 이렇게 운동 벌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권 사가지고 예판일이 찍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사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나오면은 이제 그날 있었던 일 또 나오고 본인의 정치적 비전, 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뭐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거 있으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짠하고 나오기 전에 그런 언급이 되는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잘 썼다. 언더 93이 아니라 언더 73보다는 훨씬 낫다. 이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는 딱 물꼬를 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요즘부터 이제 치고받고가 심해질 텐데 한동훈이 지난번처럼 그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체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친윤들은 목숨 걸고 막을 겁니다. 다른 탄핵 찬성파들 예를 들면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동훈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돼서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들 다 죽는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목숨 걸고 말 거예요. 윤핵관들이. 그래서 쉬워 보이진 않겠다. 예.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제 기자들 만나서는 한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고 보수가 이렇게 몰락할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다. 아니 지금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돌아오냐 못 돌아오냐 기로에 서 있는데 왜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냐. 지금은 자중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수가 몰락할 계기를 만든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김건희 여사 아닌가요? 그분들의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 때문에 많은 보수파 분들도 힘들어했고 국민들도 지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저격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윤상현 의원의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다. 여차하면 나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야지. 그렇게 못하더라도 나는 대선 이후에 당 지도부 선거에 나가야지.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상현 의원의 현재의 메시지와 행보가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에 그렇게 썩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중해야 될 것은 윤상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왜 한동훈 대표만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 하고 있고 뭐 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한동훈한테만 이렇게 날린지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2의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딱 갇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유승민,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래서 뭐 한동훈을 때리면은 지지자들의 환호가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의 환호가 있을 테니 앞으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권현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 있었는데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 참여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당시 한동훈 대표가 저와 똑같은 정보만 갖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보가 있어야지 그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인 줄 아냐고요. 아니 비상계엄 요건이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은 당연히 위법이고 위헌이지. 정치를 뭐 한두 해본 분도 아니고 왜 이런 소리를 하냐. 결국에는 이분도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다.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뭐 환호, 박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다음번에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이제 헌재에서도 지금 따지는 건데 비상계엄했을 때 전시사변 국가 비상 상황이냐 이거로 또 판단이 들잖아요. 이미 딱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TV에서 이제 그 대국민 담화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꺼냈잖아요. 그리고 포고령 딱 나오니까 정치 일체 금지, 정치 활동 금지, 그리고 뭐 저기요 뭐였죠? 그 전공의 48시간 내에 네, 처단한다. 처단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딱 보면은 견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쯤 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이제 회군이 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탄핵 이제 옹호하는 걸로 대선 전략이 짜질 거냐 그러면 이렇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적당히 이제 빠져나오려고 할 텐데 그때 너무 늦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가 쌓여가고 있는데 예. 당이 망했어요. 제가 보기엔. 예. 아까 얘기하신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막으려는 하나의 움직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은 안 돼라는 거를 권영세가 조금 이렇게 뭐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대정부 질문에서 일제 강점기 당시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해서 논란입니다. 그 김구 선생 증손자죠.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지금 잠시 후 오늘 오후에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갖겠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기상천외한 망발이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기상천외한 막말이죠. 김구 선생님이 중국 국적이라는 얘기를 좀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분은 어느 유튜브나 어느 학자의 주장을 본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하게 해석하면 잠깐 뭐 이렇게 좀 착각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김문수 장관 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네. 지금 대선 후보 경쟁력, 지지율 보수층에서 1등 나오는데 이런 분이 나가면은 우리는 해보지 못할 만하겠네 이런 생각 갖게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김문수 전 장관도 좀 더 말 조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회 대정부 질문 뭐 답변 자리가 그냥 본인 유튜브 방송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떠나서 홍준표 시장이 이거를 비판을 했다라는 거, 요게 지금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김문수 견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이쪽에 탄핵 반대파에서는 내가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지금 김문수가 와가지고 도지사입니다가 와가지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까지 나중엔 들춰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나온 거는 당장 비판을 하고 사실 이제 보수 쪽에서 좀 극우에 가까운 쪽에서 김구를 깎아내리는 거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승만을 띄우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김구를 죽여야지만 이승만의 어떤 그런
통치 행위들이 정당화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이승만 띄우는 거는 본인들이 할 수도 그렇죠. 있다고 보는데 왜 김구를 이렇게 깎아내리는지. 근데 이게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김문수가.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굉장히 잦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사실은 요즘에 역사 의식에 대해서 정말 좀 참담한 생각이 드는 게 뭐 아니 윤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난다는 한국사 강사가 있다는 사실도 사실 그 4.19 혁명을 왜 거기다 갖다 빗대는지 모르겠고 자꾸 지금 뭐 이 국면에 광주 가서 탄핵 찬성 집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이게 나라가 너무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거리에서 외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자중시키고 국민 통합에 최소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정치권이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거나 이런 분들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정치적으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